근데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물건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하고 전문성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운영하는 노하우와 그거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그런 운영 기술조차도 하나의 제가 만들어낸 컨텐츠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제 자녀에게 그런 운영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상속세를 너무 많이 물고 물려준다는 게 저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한 기업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의 창업주가 자신의 가족에게 가업의 개념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 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서 고용과 투자를 위축하지 않고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업에게 왜 이런 상속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하느냐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기업이 상속세에 발목 잡혀 경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가업상속공제를 조금 더 파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참여연대 김용원 복지조세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용어가 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단어일 수도 있긴 한데 내용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 가업상속공제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상속받은 재산이 300억인데 네. 그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이 200억이고 다른 이제 일반 기타 자산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상속세를 150억을 낸다 그러면 기타 자산을 다 내고도 가업상속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 쪽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업상속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자산. 정말은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지분권 자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연권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공제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 가업상속공제, 그러니까 가업상속 지원세제가 이제 오늘 개편이 됐습니다. 최종 확정이 됐는데 바뀐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당정청협에서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주된 내용은 핵심은 원래 사후관리 요건이 10년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10년이 이제 7년으로 줄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정규직 고용 유지 요건이 원래 중견기업의 경우 10년간 120%였는데 그게 이제 중소기업 기준인 100%로 줄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개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뭐 얘기는 많았습니다. 매출액 제한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나온 이제 발표를 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현행대로 유지된 것에 대한 뭐 이견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기업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면 지금 이제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대상의 대상인데요. 네. 기업이 여기 2015년 말 기준 제가 좀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는 못 네. 찾았는데 네. 이 매출 규모가 3천억 원 초과되는 중견기업이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85%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파격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꼭 구분해야 되는 것이냐. 어.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가업이라고 하는 게 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기 집의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그런 걸 것들. 네. 받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업에 대한 영속성을 유지시켜서 그 고용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네. 가고 그 기업이 아주 그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꼭 이 3천억이나 이런 어떤 규제를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제 자체를 조금 더 대폭 완화해야 된다. 저는 뭐 매출액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규제 자체가 필요한가? 아. 왜냐하면 굳이 불필요하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한진그룹 같은 네, 경우도 경영권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죠. 경영권 이제 상속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네. 아마 이 지분 자산을 좀 털어야 된다는 네, 얘기도 네. 나오거든요. 네. 예.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매출액 3천억 원이라는 기준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번 개편에서도 유지가 됐잖아요. 네. 뭐 좀 개편을 돼야 된다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계약은 막았다. 뭐 이렇게 좀 계약은 막았다.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가업 상속 공제란 제도를 네. 처음에 도입될 취지를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도 사실 97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네. 그때 당시에 공제액이 1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00억인데요, 최대. 네. 그 1억이란 기준이 2007년까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네. 2007년 이후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 사실은 1억에서 500억까지 500배가 된 셈이죠. 네. 사실은 이 가업 상속 공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상속 공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게 단위로 이루어지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일본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뭐 100년 된 우동집. 네. 그러니까 하나의 가게 단위로 이루어지는 업에 대해서 상속의 혜택을 주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뭐 매출액이 는다거나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이 제도의 원래 취지랑 좀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은 뭐 계약은 막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은 예. 실은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가업이라고 하는 게 집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집에서 하는 어떤 업인데 네. 이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 기업에 대한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영속성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경영을 잘못해서 네. 다른 기업에 M&A를 당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 그 경제적인 어떤 다윈이즘, 그 적자 생존의 원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경영이라는 그 잘못된 경영이 아니라 네.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분 자산이 털림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을 당한다는 거는 네. 조금 그거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가업과 기업에 대해서 저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계속 가업이라는 말씀을 쓰시니까 네. 조금 코드가 다른 것이죠. 예, 확실히 두 분의 주장이 나뉜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5904님은 가업 상속 공제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시설 투자 인력 보충 시행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3931님은 가업 상속세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창업할 때 모든 걸 버리고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가업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업해야 합니까? 라고 이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세금 해주셨네요.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네, 있다라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의견이시고요. 같습니다. 끝자리 2402님은 가업 상속 공제 완화 반대합니다. 세금은 내라고 있는 겁니다. 왜 기업만 감면합니까? 라고 형평성에 의견을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올려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장이 확실히 양갈래로 나뉘는 그러네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업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견과 지금도 특혜인데 더 특혜를 열어줬다 이렇게 좁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가업 상속 공제가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가? 사실 교수님께서는 앞서서 이게 기업 상속 공제로 바뀌고 이게 기업들도 뭐 대기업, 중견기업 분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업 이렇게 영속성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근데 저는 이제 네.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네. 반대하는 분들도 그러겠죠. 있는데 저는 이제 확연하게 그 이제 중요한 핵심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으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속 재산이라는 것 중에서 이 가업 상속 대상 자산하고 다른 자산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재산은 재산 가치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려고만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예, 예. 이런 사람들은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세금을 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그 하다 보면 그 유가증권을 팔게 되더라도 네, 할 수 네. 없는데 여기 있는 재산은 실은 재산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자는 그런 얘기죠. 네. 저는. 예. 예. 그 사실 뭐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교수님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큰 간극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전제가 좀 네. 달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최대 주주의 소유물인가?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창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그 사람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경영을 잘했다고 해서 네.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상속인이 꼭 경영을 잘할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가? 사실은 상속의 혜택을 주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속으로 인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의 혜택은 상속을 받는 그러니까 창업자의 상속인이 되는 뭐 친인척이 되겠죠. 그 친인척의 혜택을 보는 거고 그 기업 자체가 혜택을 본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그럼 쉽게 말해서 좀 뭐 오너일가라고 표현하는 네, 상품 네. 이제 근데 그쪽에서 제가 그렇죠. 이득을 보는 거지 네. 이게 기업을 위한 혜택은 좀 아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근데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이제 대주주가 계속 이어받아야 되냐 문제인데 네. 제가 아까 전제했던 것이 대주주가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가 잘못된 경영을 해서 시장이 도태당할 수 있고 뭐, M&A 예, 당하는 건 예. 되지만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때문에 지분이 많이 이제 감소되고 하는 것은 그걸 막아주자는 얘기지.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대주주를 계속 보호할 이유는 없죠. 네. 당연히 보호할 이유가 없고 그건 법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상속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 때문에 지분이 줄어드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상속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이야 우리나라 상속세를 내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대부분이 없는데요. 이제 돈을 많은 재벌들이나 그죠? 돈이 많은 재산가들이 이제 내는데 대부분 기업을 하는 분들은 제일 어려움이 그거죠. 자기가 이 상속세를 내므로 해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우리 그 상승세법의 규정이 어떤 게 있냐면 네네. 만약 현금이나 이런 어떤 다른 보유한 재산이 많아가지고 네. 충분히 상속세를 낼 만하면은 가업상속 공제를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업상속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그 가업상속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해줄 게 아니라 네네. 이걸 처분할 때까지는 이제 상속세를 좀 연기시켜줘야 된다. 예. 이걸 가세연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가세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은데 요번에 연부연납 제도를 넓힌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5년으로 납부해야 될 거를 좀 기간을 그래서 늘려줬잖아요. 이게 10년, 가세 20년 이연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가도계적인 과정으로서 네네. 연부연납을 이렇게 넓혀준 것은 네네.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이게 사실 뭐 현금 자산이 많을 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현금을 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어떤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건 기업의 영속성에 있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그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일이 예. 얼마나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실제로 가업상속공제가 최근까지 활용된 걸 보면 네. 연에 70건 정도가 안 됩니다, 신청이. 네. 그리고 신청된 것 중에 실제 공제를 받는 경우는 훨씬 더 적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전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그 기업들이 상속세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미 다른 형태로 사실은 많은 식의 어떤 뭐 증여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자신의 상속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그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일단 그 전제부터 약간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네. 사실 일종의 좀 만들어진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예. 몇 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확인된 바도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이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을 통해서만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조금은 현재같이 이렇게 M&A가 발달하고 뭐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조금 안 맞는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예. 드리면 이게 하나의 미스다, 이게 하나의 뭐 어떤 신화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도 사례가 굉장히 예. 많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외에서 우리하고의 어떤 양태와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좀 다르지만 이런 어떤 고려들이 충분히 이슈가 되어가지고 세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 비율이 좀 높은 건가요? 우리가 높죠.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실효세율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제 빼다 보면 이제 낮아지겠지만 예. 우리가 명목세율 실효세율을 자체는, 비교할 네. 수는 없어요. 네. 실효세율을 비교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목세율만 비교하면 50%에다 이제 할증하면 30%가 더해서 네. 6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아, 하는 건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가진 않지만 예. 명목세율로는 최대는 그렇게 65%라고 그렇습니다. 명목세율로. 네. 근데 그 자, 부분은 예. 조금 저희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상속세율을 명목세율 되게 높은 편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네. 그러면 상속세라는 세금을 한국이 정말 많이 내고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상속세, 소득세 합친 비율을 전체 GDP 대비 아니면 총 세수 대비해서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의 10% 이상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 자체를 적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도 적게 내고 있고 단지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네네. 상속세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세제 전반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종합적인 고려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세제라고 그러면 네. 당연히 이 한 번 더 내야 되는 세금인데 실은 지금 상속세 세율 최고 세율이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높아요 또. 네네. 이거 자체가 또 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더 낮아야 되겠죠. 네네. 추가로 한 번 더 내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그 소득세 최고세율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OECD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OECD 같은 경우에 뭐 OECD GDP 기준하고 비교하고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교하는데 그 굉장히 그 주관적인 것이 많아서 상당히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은. 예. 네, 자 시청자분들 의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끝자리 5850님은 가업 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 상속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기업이 소득세 법인세를 냈는데 상속 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을 빼앗는 것이고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사유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중과세에 대해서 또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3164님은 가업 상속 공제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에서 일할 의욕을 너무 뺏는 것 같아요. 무슨 재미로 일하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9700님은 최저임금 올랐을 때 최저임금 못 주는 자영업자는 폐업하라 했는데 상속세 못 낼 정도인 기업인이면 기업을 포기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9155님은 비합리적인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약 15%로 낮춰야 합니다. 라고 해서 사실 문자만 봐 시청자분들의 의견만 봐도 굉장히 양극단으로 좀 갈려 있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지금 이번에 제도 개편을 보니까 중견 기업에 대한 그 고용유지 비율이 낮아졌더라고요. 원래 120%고 중소기업 100%인데 이제 중소기업 수준으로 100%로 네. 맞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교수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일단은 바람직한 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게 사람 숫자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이 120%였던 것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네. 100% 수준으로 낮췄는데 실제 독일의 경우는 이렇게 사람 수로 안 하고 임금 총액으로 하거든요. 임금 총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사람 수는 줄이더라도 임금은 그만큼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나가야 될 방향도 그렇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실은 정부가 이제 계속 고용 창출하면서 사람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양적인 이제 부분에. 건드리기가 힘들어서 요 정도로 손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팀장님? 일단 뭐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정도의 개편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가업 상속 공제의 사후 요건이 있는 가장 큰 네네. 이유는 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책무를 가져라. 네.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해라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차원이라면은 정말 좋은 세제 혜택은 가업 상속 공제보다는 그 기업 자체가 고용을 늘렸을 때 세제 혜택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고용을 늘렸을 때 뭔가 혜택을 네, 뭐 주면은 법인세에 대한 뭐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감면을 뭐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 사실 가업 상속 공제를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게 과연 이 세제 정책 방향에서 맞는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네네. 것이 실제로 고용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우리 지금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 지원해주고 네네. 고용해주면 뭐 일자리 지원해주고. 안정자금 근데 주고 그러다 여러 보니까 가지 하고 굉장히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 문제. 다시 말하면 기업이 계속 이제 어찌 보면 그 정상적인 경영을 잘할 수 있고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구조조정에다 규제 혁신에다 이런 것들인데요. 하여튼 우리 세법이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오늘 개편안 내놓으면서 이 가장 큰 목적으로 얘기했던 게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을 좀 보장을 해주고 세부담을 줄여서 경제 활력을 좀 높여보자라는 방안이 핵심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번 방안이 그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개편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사실은 뭐 지난해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계에서 이 상속세 관련, 가업 상속 공제 관련 뭐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네.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어떤 요구가 굉장히 네. 많았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네. 사실은 개인의 민원을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다. 네, 그런 점에서 사실 그리고 경제 활력 제고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발언. 예, 상속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네. 실제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되어서는 개인이지만 이것이 기업의 영속성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활력 제고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잘 되면 경제활력이 제고된다니까 이거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네네네. 이런 생각에서 경제활력 제고라는 말을 계속 붙여 쓰고 있는 것이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문석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참여연대 김용원 복지조세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